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1월 증시 전망 예보의 마지막 한국 증시 전망 할 거고요. 자, 다음 전망은 이제 12월이겠죠.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이야기 드릴 주제는, 지금 증시 전망을 제가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위로 갈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위로 갈 거라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나는 지금 대공황 올 것 같은데, 이거 대공황 온다고 얘기도 안 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유스튜브 보면 여러분들, 코스피 코스닥 뭐 폭등할 거라고 코스피 2800 간다 뭐 2700, 3000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알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대공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이제 대공황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2분의 1로 이렇게 양분이 돼 있어요. 예,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이런 거를 나누는 것처럼,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현 상황은 그게 맞고요. 그리고 위냐 아래냐를 확실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 제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바른 판단이고 지금을 보는 시장의 자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 그럼 뉴스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제 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유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금이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도록 할 거고요. 어, 잠깐만요. 자, 뉴스 한번 이제 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100% 기준금리 7 연속 동결 전망, 82%는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나 우리가 연초에, 우리 2023년 초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때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금리는 뭐 올해 하반기에 인하할 것이다. 하반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올해 하반기 어땠죠?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카드가 결국에는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를 오래 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보니 전문가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화 정책에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신뢰도가 낮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연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 전망도 상향을 했고요. 내년에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진격의 에코 머티리얼 맞습니까? 머티인가?
에이크로 머티네요. 예, 12만 원도 돌파를 했다. 제가 지금 현재 10시 47분이거든요. 지금 약 26%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한 하락이 있으면서 투심이 조금 약화됐어요. 그 과정에서 상장을 했는데 에코 프로 머티가 뭐 얼마나 좋니 이런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 신규 상장이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상장주는 진짜 무조건 단타해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를 가끔 진짜 신규 상장주가 상장되고 엄청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신규 상장되고 나서 한 1년 뒤에 한 4배가 올라 있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확률이 5%도 안 될 겁니다. 거의 신규 상장주는 우리나라는 상장하고 밀리는 게 국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2차 전지는 버블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만큼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확실히 한국은 버블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블이라고 봐요. 지금 많이 내려왔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현상은. 금 선물 차트를 제가 볼 거예요. 지금 뉴스는 2개만 볼게요, 오늘. 금을 제가 지금 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린 이 부분을 돌파를 해서는 안 돼요, 금이. 여러분, 금이 뭐 돌파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나스닥 차트가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기 직전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쵸?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근데 금도 지금 전고점을 뚫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둘 중 하나는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이렇게 해서 급등 랠리를 펼치는 이런 시장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시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이 이렇게 우리가 28 전쟁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란의 개입이 없을 거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금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았다고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을 수 있는 상황에서 28 전쟁이 터져서 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금은 내려가야 돼요. 근데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큰 손들이 내년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그런 큰 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해지성 상품이잖아요. 금이 결국 상품이라고 치면 해지자 해지. 근데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몰려 있는 걸 보면 내년에 증시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가봐야 알아요. 물론 저는 예측을 해서 12월에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불안한 시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지금 투자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나스닥이 결국에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경우에 금은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수급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은 이자를 주지 않잖아요. 금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금이 고점을 뚫게 된다면 나스닥은 상당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서 어제 음봉을 먹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코스피 차트를 조금 길게 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박스권을 지금 그린 이 모습이 둘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가 바닥이면요.
이 구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폭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언가 방향성이 확실히 나올 겁니다. 그쵸?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박스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지금 이 전저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를 이탈하면, 그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 추세선에 터치를 했다. 이 구간에 왔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이거는 완벽하게 바닥이겠구나. 당분간 이건 진짜 완벽한 바닥이겠구나 하려면 얘가 이렇게 돌파를 해서 여기 안착을 해야 됩니다. 이 위로 안착을 하면 이제 코스피는 2700을 보러 가겠죠. 그쵸? 안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차트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여기서 안착을 바로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단 돌파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빠른 시간에 올라왔잖아요. 한 달 만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그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많이 밀릴 경우에는 결국 이 하락 추세에 박스권에 일단은 갇히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반등은 한 번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얘가 이제 밀릴 거라고 저는 좀 보는 거죠. 밀릴 것이다. 여기서 돌파를 하더라도 밀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얘가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반등에서 이 고점을, 이 추세대를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시장이 여기까지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지금도 이제 막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많잖아. 뭐 에코프로 머티처럼. 그런 종목들처럼,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고, 반도체도 이미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잘못 사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 산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고점을 돌파했거나 아니면 고점을 회복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지. 비중을 여기서 좀 줄일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더 살 거냐.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지만 저는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의 시장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이 50대 50이라는 건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50은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50%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죠. 금융위기, 한국의 금융위기를 50%나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는 확실히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금융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면 그 순간 증시 전망을 하면서도 금융위기 올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아마 제가 경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스닥이 코스피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뭐 이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이게 에코프로 2차 전지가 버블이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다 버블이어서 이게 리밸런싱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못이 박도록 얘기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여기 봉 3개를 찍었습니다. 이러면 3봉이죠. 자, 3봉 찍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요. 그지만 저는 결국에 삼성전자가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조금 생각합니다. 하락이라기보다는 일단 조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지금 이거를 3봉 찍고 진짜 이거 끝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왜냐면 파동이 죽지가 않았어요. 그건 너무 이르고, 우리가 조종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구간을 깬다면, 제가 과거에는 이때쯤에서 이 구간을 깨도 이렇게 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쵸? 일단은 위험하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거다. 이때 외국인들이 엄청 살 거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정말 많이 샀어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뭔가 좋지 않은 신호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쓰리 바닥을 찍었는데 이걸 이탈한다. 네 번째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예, 금융위기가 아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안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고 지금 바닥일 수 있어요. 그지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가 28 전쟁 때 28 전쟁이 터져서 10월에 이제 삼성전자는 조금 덜 내렸지만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쵸? 지수도 이렇게 내리고 삼성전자는 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때 버텼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물려서 버티는 분들은 이거 습관 고치셔야 됩니다. 이 습관 고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예. 근데 이런 경험을 본인이 해봐야 제가 정신 차리거든요. 아마 이번 시장에서 결국에 지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급등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아마 이런 분들은 계속 이 투자를 고수를 할 거예요. 이런 투자 방식을. 그래서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자, 그럼 에코프로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에코프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밑꼬리가 또 달리고 있어요. 그쵸? 이게 에코프로 머티 때문에 그래요.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데 지금 이제 24% 정도 나오고 있고 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밀리지 않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에코프로의 미래가 일단은 지금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나중에 운이 진짜 좋으면 이 정고점 찍으러 갈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러나 운이 좋지 않다면 정말 진짜 이거 도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여기보다 더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70만원 정도 됐을 때 여러분들은 많이 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가격은 버블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국 시장에서는. 예, 에코프로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자, 한국은 이미 경기 침체고 이제 스태그라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기 침체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예전에 전망한 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쵸? 60만원, 50만원대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오히려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전망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11월에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는지 지켜봐야겠죠. 남은 거래일 동안.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아마도 12월에 산타랠리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지금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12월 전망이 시작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한테 또 전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전망을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좀 유연하게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